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원디자인예술대학의 권남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각 조분들께서 열심히 짬을 내셔서 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학생들이 여러분 각 조의 영상 기록자로 가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잘 해주셨고, 그리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사실 각 좀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얼굴을 다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스케치 영상을 만들면서 저한테 다 보여줬고 그때마다 컨펌을 하는 바람에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베를린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SDN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죠.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국제적으로 뜨거운 서로 공유의 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정보의 교류가 활발한 컨퍼런스인데요. 아무래도 베를린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곳에서 했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럽의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 참석하셨고요. 되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컨퍼런스에 관련된 비용이나 어떤 기타 비용을 다 감수하고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장이었거든요. 발표의 한 장면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의 장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열광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디자인의 어떤 미래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교육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가진 하나의 인사이트는 서비스 디자인 분야야말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산적 사고의 디자인 띵킹을 요구하고요. 디자인의 경계가 허물기 시작하는 그런 저만의 인사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 엔진의 디렉터가 말하기를 서비스 디자인은 새로운 분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인류가 이미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미 서비스 디자인이 시작되었고, 특히나 아까 디자인의 경계가 허물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어떤 경계와 타 분야, 특히 경영이나 마케팅, 컨설팅 이쪽에 대한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서비스 디자인의 경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그 바운더리를 오히려 해체함으로써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이슈를 디렉터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의 상당 부분 대부분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경영, 경제, 컨설팅 쪽에 메소드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우리 디자인의 그 어떤 영역 안에서 보면 굉장히 새롭지만 사실은 이미 그 새롭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저한테 또 다른 시사가 큰 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끝나고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베를린에는 여러분들 1919년에 처음 만들어진 근대 디자인 스쿨의 원형인 바우하우스 아카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가서 관람하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 제가 서비스 디자인 교육을 작지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색채학이라든지 기타 디자인의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이 이미 바우하우스에서는 다 진행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이미 1919년부터 시작된 그 당시 학교의 어떤 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는 놀라움에 빠졌죠. 한편으로는 그게 오늘날의 교육의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우하우스 아카이브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1919년 이후 변화가 없는 디자인 교육,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교육을 받았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봐도 괜찮은 그래픽 디자인의 어떤 시각적인 표현 자체가 지금까지도 이런 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아카이브의 외형이고요. 사실 요즘 실무에 계신 분들은 특히 대표님들이나 실무 디자이너들은 이거 공감하시죠. 디자이너 선배님들 아니면 디자이너 스스로가 만든 어떤 경계 안에서 변화됨이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에 끌려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많은 타 영역 분들과 그리고 디자인 여기에 계신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더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하셨던 여러분들과 같은 디자이너들과 더불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거창한 저의 하나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교실 밖의 세상과 같이 유연한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사실 이번에 제가 올해 초에 이번 1학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서비스 디자인 교육을 서비스 디자인 다이브 2020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학생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교실 밖에서 어떻게 디자인 교육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주제로 하게 되었고 같이 일정을 맞췄고 그리고 사실은 8팀에 한 명씩 다 자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보내서 일종의 스파이처럼 영상 기록자라는 임명하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실제 실무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며 그 다음에 어떤
회의며 하는 어떤 방법론들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은 또 저한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좋은 교육의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로 이제 저희 그 학생들하고 진행했던 전이 매핑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넘어가 버렸네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의 조그마한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업 결과물을 지금부터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그 발표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 예술 대학에서 인터랙션 앤 모션 그래픽스를 전공하고 있는 한승화라고 하고요. 이번에 서비스 디자인 수업에서 저희 조원인 강은영, 김소영, 박소윤, 이로운과 함께 인구고령화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조 이름과 슬로건을 리블리스라는 단어로 설정하였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저희가 주제를 인구고령화로 다뤘잖아요. 그래서 실버를 거꾸로 했을 때 리블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리라는 다시 한 번 더라는 의미의 리라는 그 단어와 블리스라는 그 더 없는 행복의 뜻을 가진 블리스의 동음 이유어로 저희가 블리스라고 바꿔서 설정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는 행복이라는 의미로 조 슬로건을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구고령화만 다룬 게 아니라 저출산 문제도 같이 다뤄봤는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과학기술이 막대하게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인간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설정하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비해 출산율이 점점 저조해져 갖고 인구고령화 진행된다는 그 설정하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리블리스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은퇴 후 일거리가 없어지고 외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는 노인분들이나 워킹맘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육아 교육 문제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퇴한 노인분들이 기존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느낌으로 멘토링 시스템을 같이 넣고 그리고 그 건물, 리블리스라는 건물 하나를 만드는데 그 1층 자체에 유치원을 같이, 어린이집을 같이 동원해서 세대 간의 격차도 줄여주고 이런 설명들을 저희가 나중에 블루프린트나 영상 통해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그 전에 퍼스널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지처씨나 다궁금 그리고 도다씨 그리고 왕다정 할머니 해서 4명을 설정을 했는데요. 나지처 씨 같은 경우는 워킹맘을 대변하는 인물로 지금 저희가 퍼스널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워킹맘이 보통 이제 하루 중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다궁금이라는 어린아이를 이제 육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왕다정 할머니나 아까 같은 도다씨라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두 노인분들이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나지처와 다궁금이라는 아이를 고객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퍼스널은 지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 여정 맵인데 지금 시간대별로 저희가 지금 블루프린트 먼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또 블루프린트에서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이모션 감정 넣은 거고요.
지금 건물부터 살짝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총 4층 건물이고요. 1층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린이집,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특성상 자주 뛰어다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층계 위험성, 층계에서 넘어진다거나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서 1층에 넣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원래 지금 3층까지 나오는데 3층이 원래 시니어 오피스, 평생교육과 실버타운의 개념을 3층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2층 중간에 나오는 사이는 어린이와 시니어의 교류 공간으로서 해서 식당, 그리고 멘토링 오피스, 그리고 카페나 공동운영 텃밭을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2층은 교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층이 나오고 4층에서는 이제 총 설정이 이제 리브리스 운영팀 관제실 그리고 노인분들의 일거리를 창출해주는 시니어 오피스가 같이 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 설정 저희가 가상으로 설정해 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블루프린트를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창출했는데 아침 8시에 다공금이라는 어린이와 나주처 엄마가 나오는데 나주처 엄마 이제 이 건물 자체를 유동인구가 왜냐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야 되고 교류가 용이해야지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할 거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교대역이라는 지역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비교적 이제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을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역 근처를 저희가 가상을 설정해서 이제 궁금이라는 어린이는 엄마 나지처 차를 타고 리블리스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8시 반에 리블리스에 도착을 해서 리블리스 직원이 이 궁금이라는 아이를 픽업을 해가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어린이집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밑에 서포트 프로세스에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플랜 이용을 해서 증강현실 이용한 활동 수업을 해요. 하고 그 증강현실 이용한 활동 수업이 이제 지금 궁금이란 어린아이 아이콘 밑에 있는 게 저희는 지금 터치 포인트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이제 12시가 되면 9시에 출발했던 시니어 멘토들과 어린이집 활동을 했던 어린이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2층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류가 활성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포트 프로세스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되는 운영팀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설명은 빼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시 점심 식사 끝나고 1시부터 3시까지는 멘토랑 어린이가 그 따로따로 각자 여가나 활동 교류 시간을 같이 가져요. 그리고 4시부터는 멘토들이 어린이 교육을 맡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같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5시부터는 멘토들이 이제 따로 그 경험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아까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멘토들이 일반인 멘티들을 멘토링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넣었어요. 근데 기존의 멘토링 교육 자체는 노인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회사에 직접 가서 멘토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리블리스 그 자체에서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멘티들이 멘토들을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격을 통해서 한다거나 방문을 통해서 멘토링을 한다는 그 설정을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6시에는 이제 멘토와 어린이 여가활동 교류 시간이 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어린이 배고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식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7시쯤에 이제 다시 궁금이가 워킹맘인 엄마가 이제 일을 마치고 와서 이 아이를 픽업을 해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 갖는 그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런 여가 시간을 같이 즐기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개념 자체를 워킹맘은 안심하고 리블리스에 맡기고 리블리스 자체에서 세대 간의 교류도 이루어지며 그 은퇴하신 분들이 일거리 고민을 좀 더 덜 수 있는 저는 그런 개념에서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프로토타입 영상이랑 스케치 영상이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가지? 궁금이는 리블리스트에서 나는 걸 알네요. 저녁이 됐어요. 아빠, 엄마와 함께 공원을 함께 거닐어요. 궁금이를 재운 나치수 씨는 내일 일정을 확인하고 하루를 맞춰요. 한정적일 수 있는 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고 수업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의 생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좋았어요. 처음엔 행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같이 조별로 작업하고 그래서 같이 생기고 그런 게 서비스의 문제야. 커피다. 종이. 저희가 지금 학생이어서 아직 진행에 대한 되게 미숙한 게 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정 시간보다 좀 많이 오버돼서 되게 죄송하고요. 저희 작은 시도가 앞으로 큰 열매로 맺었으면 하고요. 많이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